여러분, 이번 정책은 테슬라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후퇴시킬 겁니다. 재밌어. 안녕하십니까, 노이비입니다. 이번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보면서 진짜 할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잘 짜여진 하나의 각본을 보는 것 같아서 뭐랄까요, 좀 작업당했다는 느낌? 그런 기분? 노이비는 보도자료랑 행정예고 다 펴놓고 분석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석이 뭐 수치를 나열하는 이런 분석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원론적으로 가보고자 했습니다. 어차피 수치나 도표는 크로스 체크 다 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2020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 그리고 2번에 걸친 행정예고, 그리고 이어서 나온 환경부 브리핑, 유튜브 브리핑이었죠. 실시간으로 했던 그거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 리슨! 이번 환경부가 밝힌 제도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공해차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확대하는 방안은 결국 보조금 지원이 가장 직접적이겠죠. 보조금 지원으로 친환경차 보급 대수를 늘리는 겁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12.1만 대, 그러니까 12만 1000대 보급한다. 작년에는 99,65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거죠. 한 2만 대 가까이 늘었네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전기 승용차 지원 대수는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어요. 작년 65,000대, 올해 7만 대. 고작 5,000대 늘었어요. 어쩐지 전기 승용차 대수만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보도자료에 없더라고요. 그 중에 2만 대는 전기 이륜차입니다. 즉 10만 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기차는요. 둘째, 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이겁니다. 전비,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 두 가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올해는요, 전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의 50%에서 60%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한번 볼까요? 배터리가 작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전비가 올라가요. 전비에 가중치를 주면요, 배터리가 작지만 전비가 높은 차, 그런 차를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게 됩니다. 왜일까요? 배터리가 무겁거든요. 차가 가벼워야 전비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는요, 배터리 용량이 적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래야 보조금을 많이 받습니다. 이 규정은 두 가지 의도로 보이는데요. 자, 보시죠. 하나는 배터리 용량이 적은 차를 생산하도록 유도하거나, 여러분, 배터리 용량이 적은 차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게 옳은 방향이에요? 자, 두 번째,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적은 차에,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 용량이 적은 차에 보조금 많이 주던가. 여러분, 기존 차에 보조금을 더 줄 때 상식적으로 방향은요, 주행 가는 거리가 긴 차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거기에다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역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짧고 배터리 용량이 적어서 전비가 좀 좋은 차가 더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됐어요. 이 방향이요, 정말 맞는 방향인가요? 또는 전기차 보급에 이렇게 도움이 됩니까?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실제 사례를 볼게요. 이로 인해서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800만 원을 전부 지원받는 차. 여러분, 국고 보조금 맥시멈 800만 원이에요. 이 800만 원을 전부 지원받는 차는요, 현대코나 기아 니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현대코나는 단종됐습니다. 만들지도 않는 차예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인해서 현대 아이오닉 같은 배터리 용량이 적은 차, 그 차가 보조금을요, 아이오닉 아시죠? 아이오닉 5 말고요, 그 옛날 그 아이오닉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랑 같이 만들었던 그 아이오닉. 배터리 용량이 적어요. 근데 이 차가요, 보조금을요, 733만 원을 받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270km 밖에 안 되는데요, 배터리가 적으니까 전비가 좋아요. 배터리 용량이요, 38.3kWh입니다. 차가 가볍죠? 전비가 좋죠. 환경부는요, 전기차를 타면서 충전이 잦아서 불쾌할 것이, 그러니까 불쾌한 경험, 전기차에 대한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뻔한 그런 차에다가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급을 늘리려는 의도가 뭐죠? 차 대수만 늘리면 됩니까?
참고로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이 차도요. 저는 잘 탔지만 주행 가는 거에 짧다 길다로 논란이 많죠. 충분하다, 길다가 없고 충분하냐, 짧으냐. 근데 이 차가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요. 684만원 보조금 받아요. 왜냐고요? 이 차는요. 배터리가요. 55kWh가 들어가요. 전비가 안 좋지. 풀사이즈 중형세단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대로 따지면요. 그냥 100% 보조금 받는다 그러면은 다 국고보조금 800만원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전비 비중이 이번에 많이 늘어났죠.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 중에서 전비 기준이 많이 늘어났어요. 환산하는 기준이요. 작년보다 테슬라를 비롯한 외산 자동차, 테슬라뿐만 아니라 외산 자동차의 보조금은요. 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꼭 차량 가격 때문만은 아니에요. 차량 가격 때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차량 가격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논란의 핵심이니까. 자, 세 번째.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뜨거운 감자인 건데요. 자, 간단합니다. 수입차는 비싸요, 원래.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싼 수입차 수입 안 하죠. 기왕 수입차를 살 때는 비싼 수입차를 사지. 그것도 있어. 근데 그게 뭐 바람직하다 생각할 수 없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들여오는 세금이 비싸죠. 국산차 대비 물류비도 많이 듭니다. 사실 이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만을 갖고 이 기준을 만들었다. 이 자체가 사실 수입차 입장에서는요. 이미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에요. 근데 뭐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왜냐면 국가의 모든 정책들은요. 자국 기업이 유리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돼? 보호무역 장치로 사용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좀 너무하더라고요. 자, 왠지 보시죠. 제가 이런저런 얘기 다 빼놓고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무시하는 복잡한 기준을 만들어서 제가 이걸 풀이해드렸어요. 세금 막 계산해서 엑셀 막 계산했잖아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6,197만원 정도까지는 100%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했었죠. 근데 그 기준이요. 그냥 권장 소비자 가격 6천만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냥 까놓고 말할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전기차 보조금을 절반을 주는 그 기준선 있잖아요. 절반이냐 100%를 주냐 그 기준선이 200만원 내려간 거예요. 그냥 소비자한테 가는 혜택이 줄어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기준을요. 100%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조사한테 배터리 용량이 작은 차를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전기차를 환경부가 보급하는 셈이에요. 환경부가 이걸 보급하는 걸 지원하는 셈인 겁니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여러분 전기차를 보급할 때 나름대로 사용자들이 전기차 탔더니 전기차 정말 편해. 주행 가는 거리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이런 차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주행 가는 거리 짧고 이런 차들을 보급하는 거 작은 소형차만 보급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가요? 이게 물론 환경부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명분이 있어요. 환경부에 명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겁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도록 한다. 그렇죠. 명분은 좋네요. 근데 기업이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요. 배터리를 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배터리 빼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어요. 차 가격을 내리는 게. 이런 접근도 이해는 되죠? 억대 고가의 전기차 보조금 왜 주냐? 근데 지금 이어 말하는 이 기준은요. 억대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델 S나 모델 X에 보조금 안 준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의 기준은요. 이게 50% 기준은 그 기준을 말입니다. 6천만 원인데요. 6천만 원이요. 아주 편리하게 모두가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그 거리, 주행 가는 거리에 굉장히 실용적인 전기차와 또는 어떤 사람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감수할 만한 주행 가는 거리이지만 가격이 싼 그 전기차 그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격 기준이요. 이번 200만원 또 추가적으로 기준이 내려가면서요. 6,197만원에서 6천만원 기준이 내려가면서 보조금 기준 이 보조금 기준이 하락되면서 지금 이 관통하는 이 기준선이요. 더 내려가서 이게 더 심화됐어요. 저는요. 자, 이번 이 정책이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요. 현대자동차에게도 분명히 치명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GMP라고 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전기차 플랫폼을요. 배터리를요, 휠베이스 사이에 원하는 대로 꽉꽉 채워넣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기준대로 따지려면요, 배터리를 많이 못 채워넣어요. 왜요?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아이오닉 5도요, 3000mm의 거대한 휠베이스에 배터리를 다 채우잖아요? 그럼 100% 보조금 못 받아요. 사실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런 자동차에 보조금 못 받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저는 아이오닉 5 가격에 대해서 감히 예상하자면 100% 보조금 받을 거예요, 엔트리는요. 그런데 엔트리가 아닌 상위 트림은요, 뭐죠? 배터리 용량 커지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우선 옵션 들어가겠지만 그건 100% 못 받으면 현대차한테도 안 좋은 거라니까요. 자, 넷째,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드는 곳은요, 전기 승용차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에서 보조금 지원 대수가 크게 늘지 않은 것도 전기 승용차 뿐이고요, 보조금 자체가 줄어든 것도요, 사실상 전기 승용차 뿐이에요. 여러분, 초소형 화물차, 그 다음에 택시는요, 보조금 단가가 올라갔어요, 오히려. 게다가 전기 승용차만 차량 가격에 따라서 보조금 차등을 줘요. 전기 승용차 지원 대수도 5,000대밖에 안 늘었고 보조금 또 줄어들고. 그럼 이게 대체 전기 승용차 보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솔직히 이건 보급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아니에요? 자, 노이비의 결론.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테슬라 유튜버로서요, 이번 제도가 테슬라를 저격한 거다 라는 뉴스 언론도 있고 많은 분들의 의견도 있었죠. 저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요, 많이 공감을 해요. 그러나 사실 저는요, 이 규정을 잘 살펴본 결과 이건 단순히 테슬라를 비롯한 외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견제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요, 전기차를 타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될 미래 전기차 오너들에게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차 구입을요, 유도하게 될 거예요. 이는 분명히 많은 오너들에게 친환경차는 번거롭고 불편하다, 이 인식을 심어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동차 회사는요, 더 작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차를 가볍게 하겠죠? 전비를 늘리고 더 저렴하게 만드는 차량을 판매할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고요? 당장 테슬라 요차 모델 Y 스탠다드를 출시하는 방향으로 이번 보조금 제도를 돌파할 거란 생각 들지 않으세요? 테슬라 구입을 앞둔 소비자들은요,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합니다. 배터리에 락을 풀어서 싸게 만들어서 팔아라. 기능을 제한해서 싸게 팔아라.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네요? 자동차 회사는요, 가격을 이렇게 낮출 거예요. 배터리 락 걸거나 배터리 작은 거 넣거나 기능을 제한하거나. 이게 환경부가 말하는 가격이나 정책입니까? 부디 조만간 이 규정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진지하게 끝내겠습니다. 노이비였습니다. 끝! 구독시켜. 겁나 구독하고만 say something.